반갑습니다. 반도체 전문 채널 반도체의 모든 것입니다. 국내 반도체 관련 소식들을 정리하여 여러분께 전달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야흐로 2020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대본을 쓰는 날을 기점으로 약 이틀 뒤면 드디어 2020년도가 시작됩니다. 2020년도 반도체의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5G의 확산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5G의 특수와 함께 반도체 업계에서 눈여겨봐야 할 이슈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기자동차의 확산일 것입니다. 이제까지 전기자동차는 테슬라를 주축으로 해서 중국의 BYD 그리고 베이징 자동차 등이 전기자동차 3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4위가 바로 일본의 닛산이죠. 어찌됐든 아직 메이저 자동차 업계의 시장 진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2020년도부터는 상황이 좀 바뀔 것 같은데요. 2020년도부터 유럽의 환경 제재가 강화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메이저 자동차 업계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었죠. 세계 1위 자동차 기업인 폭스바겐은 이런 환경 규제에 따라서 2020년도에 출시되는 34종의 신차 중에서 8개 라인업을 전기차종으로 선택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도까지 15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생산, 판매할 것이라고 천명한 상태이죠. 세계 1위 자동차 그룹의 전기차 대전 참전으로 인해서 2020년 이후의 세상은 전기자동차의 폭발적인 증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20년도는 바로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기자동차 시장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어떤 산업의 확장을 불러올까요? 예, 여러분들이 예상하신 바로 그것, 자동차 전장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장 사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무엇이 필수적으로 필요할까요? 예, 저희의 채널의 정체성이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바로 그것, 차량용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장 사업의 확대는 곧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확대와도 일맥상통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의 반도체 업계에서 자동차 전장화에 대한 대응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요. 특히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는 자동차의 전장화와 함께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다음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의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를 말해주는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2015년도 반도체 업계 전체가 수요 부진과 재고 확대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불황이 있었어요. 이 시기를 제외하고는 매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전기자동차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기에도 이렇게 차량용 반도체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었다면 이제 자동차의 70% 이상이 전장화가 되는 이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의 시대에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자동차용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얘기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어떤 회사들이 주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을까요? 사실 차량용 반도체에서 절대 강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 간의 M&A를 통해서 몸집을 불려가는 시기입니다. 본격적인 치킨 게임은 아직 벌어지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곧 시장에서의 절대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치킨 게임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산업이 바로 이 차량용 반도체 산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현재 차량용 반도체 업계의 1위는 인피니온이라는 회사예요. 2018년 6월 5일 인피니온은 차량용 반도체 업계 14위인 사이프레스를 100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단숨에 업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인피니온이 1위가 되기 전에는 어떤 기업이 1위였을까요? 여러분들 많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덜란드의 NXP가 업계 1위였어요. 사실 2014년도까지 NXP는 세계 4위였거든요. 차량용 반도체 세계 4위였는데
5위 업체인 프리스케이를 인수하면서 1위로 단숨에 점프를 하게 됩니다. 차량용 반도체의 절대 강자였던 NXP를 퀄컴이 인수하려고 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거의 성사 단계까지 왔었어요. 그런데 누가 회방을 놨을까요? 바로 중국이 회방을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의 회방 때문에 최종적으로 인수가 무산이 돼버려요. 이후 삼성이 NXP를 인수하려고 하는 소문이 업계에 돌았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이 공식적으로 NXP 인수설을 부인했죠. 전 이 대목이 참 아쉬운 것 같은데 차라리 하만도 인수하고 NXP도 인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아쉬운 대목이죠. 어찌됐든 이 오른쪽에서 보이는 표와 같이 현재 1위에서 10위까지는 아직 한국 업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2018년도까지의 통계이긴 하지만 1위에서 10위까지 한국 업체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슬픈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어느 업체도 아직까지는 절대적인 강자로 떠오르고 있지 않은 상황이 바로 자동차용 반도체 업계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기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차량용 반도체 업황 일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부에서는 자동차 전장화에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반도체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2편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